앞에 있는 거는 그러면 기숙사 시험이 뭐고, 그리고 대략 합격하려면 나 공부해야 되는 범위나 이런 거 지금 보신 거고요. 그럼 우리 커리큘럼이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을까? 라이지움은. 네,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보통 전국에 그 기숙사 공부를 시작하면 요 단계로 다 시작합니다. 어느 학원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 핵심 과정, 그러니까 입문 과정이죠. 네, 입문 과정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게 아까 우리 저 밑에 있었던 1단계를 극복하는 그 과정입니다. 9주에서 길게는 13주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끝나게 되면 성숙도 1단계가 달성이 되게 되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 심화라는 과정으로 넘어가서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올리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막 2단계에서 갑자기 뭐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3단계에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합격 시기는 그다음부터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하면 심화 한 번에도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심화 두 번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대략 심화가 연에 한 두 번 정도가 있으니까, 심화 두 번을 하면 1년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기본반 한 번에 심화 두 번을 하면 1년 반 만에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계셨던 분들도 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 합격하신 분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할 거고, 성숙도 1단계 아까 보셨던 가장 밑단계 단계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범위 같은 경우엔 110개의 그 핵심 토픽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가실 수 있도록 준비가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답안 작성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쓰는 연습이기 때문에 답안 작성과 이론을 이제 병행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저희 반의 뭐 차별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타학원에서도 강의도 하고, 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타학원 과정들은 이렇습니다. 네, 지금 같은 입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아까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러면 기본 과정, 입문 과정을 하는 멘토가 좀 다르고, 네, 또 심화 과정을 또 하는 멘토가 또 달라요. 또 자료도 다르고, 각자 기술사들마다 본인이 썼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멘토링을 하다 보니까 입문반에서 적응이 좀 됐는데, 또 이제 심화가면 또 자료가 환경이 또 바뀌다 보니까 거기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제가 설명드린 이 과정은 네, 멘토와 자료 뭐 이런 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 핵심반 때 봤던 그 자료, 그거를 심화 가서 계속 보게 되고, 동일한 멘토의 동일한 어떤 환경에서 이제 면접까지 합격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 없이 내가 공부에만 집중해서 네, 할 수 있는 그런 코스이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아까 이제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제 막 외워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숲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지식적인 부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과목 안에 들어가는 이런 기술들, 저희는 토픽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한눈에 보고 얘와 얘가 무슨 관계가 있고 얘가 어떤 관점에서 얘가 나온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들도 전달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전체 도메인이 다 있습니다. 인공지능까지.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샘플 강의로 올려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보셨다시피 인공지능 같은 경우가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바로 직전에도 16.1%, 앞으로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기본 핵심반 과정 자체가 이 인공지능에 집중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엔 이제 도메인을 막 여러 도메인들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도 인공지능을 쓰는 프로덕트를 만들었고, 그리고 인공지능 석사도 전공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기초를 알려드리는 그 부분들을 좀 특화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초기부터 아예 인공지능에 관련된 벽을 조금 허물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코칭을 좀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좀 차별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예전에는 막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막 자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막 여기저기 인터넷을 서칭하고 챗GPT 막 열어가지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계신 기술사분들이랑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냥 책을 한번 써보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정리를 다 해놨어요.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기존에 있는 교과 참고서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조금 더 개선해가지고 저희가 수험서 형태로 제공을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프린트된 형태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뭐 글씨 교정 이런 것도 좀 코칭을 같이 드릴 예정이고요. 네, 전체 자료가 다 심화반이랑 100%다 동일한 자료를 사용합니다. 심화반에서 다 보고 있는 자료들 이렇게 환경을 다 구축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기본 자료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한 장 정리된 도메인들, 네, 이런 애들도 이렇게 정리가, 과목별로 이렇게 다 정리가 다 되어 있고요. 보다가, 얘는 뭐지? 라고 생각하면 이거 클릭해가지고, 네, 해당 내용을 참고서를 열어서 보실 수도 있게, 네, 이렇게 다 구조화시켜서 다 놔뒀고, 기본반과 심화반 자료들 이렇게 다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시험 때는 출제가
될 것 같은 애들,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SKT 유심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런 애들 나올 것 같은 애들 제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강의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단연간에 축적되어 있는 자료와 환경은 거의 최고라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네, 공부할 수 있는 의지와 체력만 가지고 오시면 된다. 네, 라는 말씀, 네,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엔 케이스인데요. 저희 반에 합격한 케이스를 좀 이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IT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이 IT 경력이 아니라 마케팅 하시는 분이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IT 경험이 없으니까 뭘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템플릿만 가지고 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문제씩 늘려나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였냐면 저랑 이제 상담을 이제 하다 보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답안을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글씨는 이렇게 바꾸시고 이런 상담을 하는데 이분은 제가 개인 과외를 해드렸어요. 서버는 뭐고 클라이언트는 뭐고 네,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기억들이 좀 있고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이거보다는 나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합격하는 시점에 이분이 한 1년 8개월 만에 합격하셨는데 결국엔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셨어요. 그것도 제가 이분 덕분에 2번 놀랐는데 사실 기대를 안 했죠, 저도. 네, 합격할 거라면 조금 더 걸릴 줄 알았어요. 좋아지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근데 갑자기 전화 와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멘토님, 저 합격했어요. 이렇게 오길래 그것 때 한 번 놀랐고 두 번째는 점수를 보고 또 놀랐어요. 저기 거의 수석 수준이거든요. 보통 보면 합격자들이 60.1, 60.2, 뭐 많이 나와 61점 이렇게 나오는데 62.5점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의 수석 수준이라 이제 2번 놀랐던 기억들이 있는데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제 조금 연구를 좀 해봤죠.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멘토님, 다른 게 아니라 그 멘토님이 알려주신 그 합격 메커니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중해야 되는 과목과 토픽, 그리고 내가 답안을 쓰는 방법들, 예, 이런 것들에 집중했더니 이제 그게 된 것 같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물론 여기에는 꾸준하게 연습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빠지지 않고 공부한 부분도 있었죠. 자, 네, 그런 부분들의 특징들이 좀 있었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공부 처음에 시작하시면 오랜만에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지켜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내 의지에 맡겨서 하는 건 오래 못 가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죠. 내가 몸무게를 다이어트 해가지고 5kg 빼야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끊어요. 네. 이렇게 내 의지에 맡겨놓는 것들은 오래 못 간다. 일단. 제가 여러 명을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멘토님 진짜 안 빠질게요. 막 이런 분들. 네. 다음부터는 진짜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의지에 맡기면 안 돼요. 네. 그럼 뭐에 맡겨야 돼?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시스템. 내가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라이지움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업료 할인이 되잖아요. 정부 지원 과정. 근데 당연히 출석을 해야지만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 돈 나가기는 게 일단 아까워. 네. 그러니까 출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이 일단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저 왼쪽에 있는 게 제가 타학원에 있을 때 이제 그 출석률인데 대략 9주 과정이라고 하면 한 5주 차가 지나가고 나면 반이 남아 있습니다. 이 20명으로 시작돼 있으면 10명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이지움 같은 경우에 제가 이게 118기 기준인데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마지막 수료했을 때 90%가 생존했어요. 이 얘기는 뭘까? 강제적으로 내가 이거를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들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조건이다. 수강료도 할인받고 공부도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건 정말 큰 혜택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지금 그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은 평일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좀 되어 있냐면 총 13주차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각 주차에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돼요. 월요일 날은 답안 작성, 쓰는 거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수요일 날은 이론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나눠져서 이제 좀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론 수업도 각 주차별로 이렇게 과목들이 조금씩 이제 계속 변경이 돼요. 소프트웨어 공학 했다가 디지털 서비스, 인공지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월 19일 날 저희가 개강을 하고요. 네. 그리고 8월 13일 날 이제 끝내는 이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총 13주로 진행이 되는 일정이고요. 이게 이제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주말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 활용이 굉장히 좀 용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말에 수업이 있으면 주말에 수업 듣느라고 내가 혼자 공부하고 정리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어쨌든 평일 시간을 굉장히 막 사투리를 아껴서 쓴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덩어리 시간이 남으니까 이때 내가 혼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된다라는 부분. 네, 이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나 혹은 아니면 뭐 집에서 나는 주말에 꼭 애를 봐야 돼.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평일 과정으로 오시면 조금 혜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업 전 사전 준비하시는 거는 요거는 이제 등록을 하고 나시면 제가 이제 명단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안내를 문자를 좀 드립니다. 그럼 설문조사를 하고 나시면 네, 제가 자료 권한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준비해야 될 것들 이런 거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네,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